오늘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. 장제원 전 의원이 네. 일본 유학을 간다고 그럽니다. 지금 장제원 전 의원이 오늘 10월 달에 9월 달인가요? 정리가 되는데 10월쯤에 도쿄에 가서 우리 또 지원님 나온 대학이네요. 개요 대학에 가서 네.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있다가 도쿄, 싱가포르, 상하이 뭐 등지를 일단 들어보고 오면서 여러 가지 도시 발전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마 부산시장 출마를 여러모로 좀 도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오늘 장제원 의원이 뭐 연합뉴스하고 여러 가지 전화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더라고요.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. 그래서 도쿄 또 상하이죠, 중국. 그다음 싱가포르. 여기 그 도쿄, 상하이, 싱가포르 공통점이 뭐죠? 해양 도시라는 거죠. 아, 그러네요. 네, 해양 도시.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산업은행이 지금 부산으로 이전 예정인데 지금 야당의 비협조 그 산업은행법을 바꿔야 법 개정사항이더라고요. 왜냐하면 산업은행법 4조에 보면 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에 둔다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법 개정사항인데 근데 해양도시라는 게 그 공통점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? 금융허브다. 네. 그래서 해양과 금융 요게 세 가지가 두 가지가 겹치는 세 도시가 도쿄와 상하이와 그다음에 싱가포르다. 거기 가고 한 3-4개월씩 이렇게 세 군데를 돌아보고 1년 동안 하겠다. 이건 딱 보니까요. 견적 나오죠. 내후년에 부산시장 나가보고 싶다.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. 또 하필 또 개요 대학을 선택했어요? 개요대학이 저 장제원 의원 형이 장제국이라고요. 네. 저 지금 부산 동서대 총장을 하는. 근데 그 장제국 총장이 저하고 같은 지도 교수 밑에서 박사과정 같이 다녔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개요대가 도쿄에 있죠? 네, 도쿄에 있습니다. 도쿄에 있죠. 네. 꽤 좋은 사립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지원님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. 그건 아니고 그 저기 일본 또 그 만행짜리 있잖아요. 네네. 만행짜리 보면 거기 그 초상화 그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인데 이 사람 1868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그 정신적 뭐라고 할까 리더라고 그럴까? 뭐 그런 개혁가죠. 그 사람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설립한 그 학교가 개요대학이죠. 꽤 일본 내에서도 꽤 수준 높은 대학 아닙니까? 뭐 그건 저희 보는 얘기고요. 말씀하시고요. 말씀 못 하신다고.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이게 보니까 사실 저도 그 2021년 이제 3월 4일에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사퇴하고 대개 직거하시면서 정치 참여를 고심하고 그리고 6월 29일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하죠.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7월 25일에 윤석열 국민 캠프라고 해서 캠프가 구성이 됩니다. 그때 사실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함께 그 한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동분서주하면서 같이 호흡 맞췄잖아요. 했었죠. 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. 고생을 많이 하고 그 또 저기가 있었죠. 본인의 과거보다도 그 아들. 아들이 좀 뭔가 이제 대중적 밉상이 되고 뭐 하면서 그 아버지한테 엄청난 이제 부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장제원 의원이 고생은 그 캠프 멤버 중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봐야죠. 왜냐하면 그때 총괄 상황실장을 맡았으니까 뭐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제일 고생을 했고 근데 아들 문제로 이제 중도 사퇴를 했고요.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당선된 이후에 인수위 시절에 이제 비서실장을 하고 뭐 했는데 근데 그 어찌 보면 이제 안철수와의 단일화의 또 그 물밑 역할, 조율사 역할도 하고 그러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정권 탄생의 뭐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뭐 하여간 수운력인데 사실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정권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공헌을 했지만 뭐 이 정권에서 크게 누린 건 없어요. 아니 근데 참 희한한 게 말이죠. 역대 정권을 제가 쭉 보면 참 정권을 만드는데 1등 공신들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. 그렇죠. 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권노갑 고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저 정권 잡고 이후에는 또 굉장히 고생을 했고 항상 보면 그래요. 특히 이제 뭐
저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이제 뭐 양정철 뭐 이런 데 또 완전히 또 뭐 팽돼 버렸고 참 그 뭐라 그러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 때 또 김종인 위원장 그때만 하다가 또 그냥 저렇게 돼 버렸고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사실 장제원 의원이 가장 먼저 이렇게 깃발을 들고 원래 이제 법사위였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상임위 때 당시 윤 대통령을 굉장히 매섭게 어떤 몰아붙였던 사람이에요. 그랬었죠. 예. 그러다가 이제 윤 대통령 만드는데 꽤 앞장을 서서 그 어떤 추진력으로 인해서 꽤 틀도 만들고 또 뭐 처음에 어떤 여러 가지 대통령실 인사 이것도 다 짜고 뭐 그렇게 해왔는데. 근데 지금 그 현정님이 그 얘기 하시니까 그 장제원 의원이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그때는 야당이었잖아요. 그렇죠.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이니까 네. 세게 검증했을 거 아닙니까? 야당 의원으로서. 네. 그러니까 당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장제원 의원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? 네. 근데요, 두 사람이 인연이 어떻게 됐는가 들어봤더니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. 제 장 의원님하고 대포 한잔 하고 싶습니다. 아하. 그리고 만나갖고 아주 통음을 하면서 거기서 의기투합을 했다는 거예요. 제가 장 의원님 같은 사람, 지금 그쪽 당이라서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스타일의 뭐를 좋아한다고 해갖고 네. 그때 싸나야 줘서 서로 가슴이 통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그때 그 모습입니다. 그때 그 모습이 그런 모습. 자기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임명됐지만 야당 국회의원도 불러내서 대파 한 잔 먹으면서 의기투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겁니다. 그런 거.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거 못 하나 봐요. 네, 이게 참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쭉 취재를 해왔지만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굉장히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뭐 농담도 많이 하고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. 일체 뭐 만나지도 않고 접촉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버렸습니다. 제가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 꼭 한두 번씩은 이제 청와대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밥도 먹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도 안 갔어요. 그러니까 아예 뭐 접촉을 안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그 전하고 그 이유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게 그거 들어가면 그냥 다 이게 하나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되기 전에는 엄청나게 사실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밥도 먹고 농담도 맞아요. 준비해 오고 그래서 뭐 대통령 되시면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딱 그렇게 돼버렸죠. 윤 대통령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호탕하고 뭐 막 그럽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호탕하고 또 소탈하시잖아요. 소탈하시잖아요. 근데 좀 지금 상황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참 이게 너무 대통령이란 자리가 뭐길래.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랄까 일반인들하고 좀 이렇게 멀어지고 경호가 붙고 막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시로 만나지는 못하는 것 같고 또 대통령이라는 또 무게가 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. 어쨌건 장제원 의원 참 뭐 권력이 뭔지 권력 이거 어떻게 보면 인생 무상, 권력 무상, 뭐 그런. 아니 본인 멀쩡한 법 뺐지. 아니 그때 인용한 혁신이 때 그 중진위원들 희생 헌신하라 유일하게 응답한 사람이 저기 장제원 아닙니까? 뭐 그 친윤 장제원 말고도 친윤 핵심 현역 의원들 많았잖아요. 뭐 이철균에 권성동이네 뭐 윤한홍이네 이런 사람들 다 다시 배지 달았어요. 그렇죠. 유일하게 그때 배지 내놓고 뭐 한 게 장제원인데 장제원 입장이 돼 보면 도대체 이게 뭐였을까,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. 그러니까 본인은 나중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잇따라서 이제 김기현 대표도 불출마 선언하고 뭐 그러면서 당에 이제 좀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로 알았는데 정작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만 던져놔 버리고 뭐 출마도 안 하고 이런 거니까 완전히 본인만 뭐 붕 쪄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친윤들 내에서도 그렇게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사이도 안 좋고 뭐 하니까 결국 쓸쓸한 이제 유학길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권력
너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? 권력을 너무 가까이에서 불을 쬐면 안 되고 타 죽고,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 죽고, 뭐 적절하게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게 또 한 번 이렇게 뭐 증명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, 어쨌건 뭐 장제원 의원이 이제 큰 꿈을 안고 또 뭐 새로운 출발하니까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. 뭐 좀 저도 잘하는 분이고 한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뭐 다른 주제를 준비했었는데 앞쪽에 이제 의대 사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져서 내일로 좀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건 지금 좀 위기 상황이고 이게 쇠도 있잖아요. 달았을 때 두드리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. 이 문제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래 가면 안 됩니다. 오래 가면 정말 이제는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. 그러면 모든 부담이 결국은 이 윤석열 정부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. 그럼 누가 하나 사고 나서 뭐 잘못됐다? 그럼 완전히 그냥 이게 새로운 지금 프레임으로 지금 전개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거듭 대통령실에서 참모분들께서 진짜 이게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.